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동매 공사비.com 우리 22강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강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21강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역서를 보고, 내역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계약 내역서부터 다 이거 내역 갖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내역서만 보고 여러분들이 물량을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공사비, 그 다음에 수량 검토를 내역서를 보고 어떻게 할 거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량으로 하는 거는 세 가지, 그 다음에 공사비라는 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수량은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가설 공사로 여러분들 검토한다 그랬죠. 자, 수량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설의 공사 개요상, 먹매김, 그 다음에 연면, 그 건축 면적이나 규준틀 설치, 현장 정리 정돈, 개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 개요나 그 다음에 타공종, 여러분들 타일 석재면 모양이면 바닥 타일 수량 쭉 더해보고, 그 다음에 바닥 석재 딱 그 수량하고 딱 맞나 확인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면처리, 바닥 슬라브 면적, 계단 면적 딱 합쳐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요를 가지고 수량을 쭉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가설 공사에서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자재 할증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입자재, 지급자재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지입자재는 이건 내역이 한 줄. 내역이 한 줄. 자, 그 다음에 지급자재는 내역이 두 줄인데 자재하고 설치하고, 그래서 자재는 이거다. 자재 할증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내역서상에 자재 할증을 연결되는 거, 레미콘, 철근, 벽돌, 타일, 석고보드 이런 항목들이 지급자재 설치하고 품셈에 의한 할증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레미콘 타설하고 수량은 철근은 1%, 무근은 2%의 수량이 딱 차이가 나야 되죠. 철근 가공 조립하고 철근 다 합친 거고 3%의 차이가 나야 되죠.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내역서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재 할증에 대해서 지급자재의 내역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자재 할증만큼 차이가 나느냐. 물론 뭐 건설사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철근은 2%만 넣어, 그 다음에 레미콘은 할증 넣지 마,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 어떤 입찰이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고,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품셈에서 정하는 자재 할증 로스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돼 있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바탕하고 마감재로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멘트 몰탈 바닥은 여러분들 그냥 몰탈 바닥만 두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보통 수장공사의 목공사의 목재라든지 뭐 디럭스 타일이나 카펫 타일에 바닥에 마감재들이 붙는데, 그러면은 바탕하고 마감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천정도 천정틀하고 마감재가 수량이 내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자재로 확인하는 거죠. 내역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거 수량이 언밸런스하다? 확인해봐. 그럼 여러분들 산출서를 그때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산출서를 보면은 잘못했어.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빠꾸미, 전문가들은 실제 여러분들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부장님 같은 부장님 쭉 보고,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야, 이 아이템 확인해봐, 이 아이템 확인해봐, 이러면 거의 10중 8구 여러분들 다 틀린 경우가 많아요. 이 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이라는 게 정말 무섭고, 경험이라는 게 정말 아주 무서운, 아주 소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좋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논리나 개념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숙달되는 거고, 그 방법은 부장님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검토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부장님 쫙 봤을 때, 야, 문제 없다. 시간 없으니까 가자. 잘했어. 이러고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해. 너 이거 확인한 거야?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작업하고 어떻게 검토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발맞춰가면 여러분들이 베스트 엔지니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갖고 여러분들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금액 갖고. 자, 공종별 평당 금액이죠. 예를 들어 조적이면 일반적으로 한 평당 5만 원 정도 하는데, 야, 이건 한 7만 원이네, 12만 원이네. 이거 왜 그래? 그러면 어쨌든 뭔가 원인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종별 평당 금액 자료, 요즘 말하면 우리가 있는 여러분 빅데이터라고 얘기 많이 하죠. 데이터. 건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많죠, 여러분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떠나서 일하다 보면 그 자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종별로 평당 공사비가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유사한 건물에 유사한 공종의 평당 공사비를 여러분들이 많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평당 공사비가 여러분들 검토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뭐 평당 공사비가 있는데 야 이건 좀 튄다. 그럼 뭔가 이제 뒤져보면 뭐 예를 들어 경함이 있거나 아니면 지하가 뭐 뻘이거나 토공사에서 금액이 확 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평당 공사비를 가지고 검토를 한다. 이거는 순수하게 여러분들 산출서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역서를 보고서 검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